프랑스 글로벌 물류기업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태국 출장 중 현지 교통부 고위 관료와 나눈 대화에서 한국 인천공항을 강하게 비판하며 동조했지만 예상치 못한 서울 경유 일정으로 직접 인천공항을 경험하게 되면서 충격적인 반전을 맞게 되는데요. 항공물류 전문가인 한국 교수의 안내로 본 인천공항의 실제 모습은 그녀의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과연 그녀가 파리 본사에 보낸 긴급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소피 마르탱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글로벌 물류기업의 아시아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동료들은 저를 완벽주의자라고 부르곤 하죠. 이번에 태국 방콕으로 출장을 가게 된 건 항공물류 관련 중요한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화물 운송 네트워크를 재편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를 진행해야 했거든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출발해 방콕까지 가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태국의 항공 인프라에 대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수완나품 공항의 연간 승객 처리량, 화물 처리 능력, 그리고 동남아시아 허브로서의 역할에 대한 통계들을 머릿속에 정리하면서요. 태국은 분명 이 지역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자신감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했죠. 방콕에 도착한 첫날 저녁, 태국 교통부에서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안훈 수리차이라는 분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태국 정부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관료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의 첫인상은 전형적인 동남아시아의 엘리트 관료 같았죠. 악수를 나누면서도 그의 눈빛에서는 강한 자부심과 함께 어딘지 모를 경계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식당은 방콕 시내에서도 꽤 고급스러운 곳이었고 창밖으로는 차오프라야 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전통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에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업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안호는 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자국의 물류 인프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보여주었죠. 대화가 자연스럽게 아시아 지역의 공항 인프라 이야기로 흘러가면서 안훈이 갑자기 한국의 인천공항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말이에요. 지나치게 과잉된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실속 없는 과시형 구조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안훈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비판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그의 표정을 보니 이미 마음속으로는 한국의 공항 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았죠.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국은 늘 보여주기엔 강하죠. 실전은 글쎄요. 사실 저도 한국의 인천공항에 대해서는 막연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규모만 크고 화려하기만 한 전형적인 동아시아식 과시용 건물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편견 중 하나였죠. 특히 프랑스인들은 실용성보다는 겉모습을 중시하는 문화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호는 와인잔을 들며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희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이야말로 진정한 실용성과 효율성을 갖춘 공항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진정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의 말에는 자국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실제로 태국은 지리적 위치상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있어서 이 지역을 오가는 많은 항공편들이 방콕을 경유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업무 일정을 생각해 보았어요. 항공물류 산업에서 10여 년을 일해온 경험상 공항의 진짜 실력은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운영 효율성에서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아직 한국 공항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선 저는 본격적인 업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수완나품 공항 내에 있는 화물 터미널이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보낸 중요한 샘플 제품들이 도착할 예정이었고 이를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택시 안에서 바라본 방콕의 아침 풍경은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지만 교통체증이 상당했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화물 터미널로 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화물 컨테이너를 찾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화물 추적 번호를 입력해도 계속 정보를 찾을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나왔죠. 처음엔 단순한 입력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몇 번을 다시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담당 직원은 영어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보였고 저 역시 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의사소통 자체가 힘들었어요. 결국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다른 직원을 불러왔는데 그분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듯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야 상급 관리자가 나타났어요. 그분은 영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전해준 소식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네요. 화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의 말투에서는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이런 일이 자주 있다는 듯한 무덤덤함이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공항 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화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컨테이너 야드에서 창고까지 직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뒤져가며 제품들을 찾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화물들이 완전히 다른 구역에 잘못 배치되어 있었어요. 라벨링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짐을 찾는 데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어요. 화물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수완나품 공항의 운영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현대적이고 깔끔해 보였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는 여러 가지 허점들이 보였어요. 직원들 간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고 디지털 시스템과 실제 현장 간의 연동도 완벽하지 않았죠.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체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모든 화물을 확인하고 나서 저는 공항 내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오전에 겪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니 어제 저녁 안온이 자랑스럽게 말했던 수완나품 공항의 효율성이 과연 진짜인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항의 규모나 시설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개선점이 필요해 보였어요.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메인 허브라고. 하루 종일 겪었던 불편함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스템 오류, 소통의 어려움,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과정들. 이런 것들이 과연 동남아시아 최고의 공항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인지 의문이 들었죠. 그런데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곧 경험하게 될 다른 공항과의 비교가 얼마나 충격적일지를요. 방콕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저희 회사 아시아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잡혔다는 거였어요.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일정이었지만 아시아 지역 물류 네트워크 개편 프로젝트에 중요한 변수가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급하게 항공편을 예약하고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서울로 가는 직항편도 있었지만 일정상 방콕에서 바로 출발하는 게 나았어요.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는데 사실 저는 이번 기회에 직접 인천공항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안온과 나눴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과연 인천공항이 정말 그가 말한 것처럼 과시용에 불과한 공항일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전경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활주로와 터미널 사이의 동선도 체계적으로 설계된 것 같았죠. 하지만 겉모습만으론 진짜 실력을 알 수 없다는 게 지난 며칠간 방콕에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입국 수속을 밟고 공항 로비에 나왔을 때 저는 우연히 한 분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한국 남성이었는데 정중한 인사와 함께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항공물류학과 교수를 하고 있어요. 김정현 교수는 제가 들고 있던 회사 가방을 보고 같은 업계 사람인 걸 알아차렸나 봐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김정현 교수는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세계 각국의 공항시설과 운영 시스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저도 자연스럽게 지난 며칠간 방콕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안온이 했던 인천공항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도 언급했습니다. 김정현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인천공항의 실제 운영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릴까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시스템을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함께 어떤 확신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서울 시내로 가야 할 일정도 있었고, 솔직히 공항 구경에 시간을 쓰는 게 맞나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김정현 교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방콕에서의 경험 때문에 공항 운영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고요. 좋습니다. 한 번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결국 김정현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공항이 아니라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의 말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김정현 교수는 저를 공항 내부의 여러 구역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반 승객들이 이용하는 체크인 카운터 근처로 갔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직원들의 움직임이 매우 체계적이었고 대기줄도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김정현 교수의 말에 저는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김정현 교수가 저를 먼저 안내한 곳은 공항 내부의 특별한 구역이었어요. 일반 승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교수로서의 특별한 권한이 있는 모양이었죠. 여기서 인천공항의 진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기대와 함께 약간의 의구심도 들었어요. 과연 어떤 특별한 게 있을까? 처음 눈에 들어온 건 무인 통관 시스템이었습니다. 승객들이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거쳐 자동으로 출입국 절차를 밟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다른 선진국 공항에서도 봤던 거라 그리 놀랍지는 않았죠. 그런데 김정현 교수는 제 표정을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기본이고요. 진짜는 따로 있어요. 수화물 처리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김정현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공항에서 수화물이 벨트에 나오기까지 평균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난 며칠간 방콕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나요? 특히 방콕에서는 더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났거든요. 인천공항의 평균 수화물 인도 시간은 13분입니다. 김정현 교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수화물 자동 추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각 가방마다 붙은 태그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최적의 경로로 분류되어 나가죠.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수많은 수화물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이는데 각각이 정확한 목적지로 자동 분류되고 있었거든요. 사람의 개입은 최소화되어 있었고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었죠. 방콕에서 겪었던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김정현 교수가 저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언어로 안내하는 키오스크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불어로 된 안내판을 발견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불어로도 안내가 되는군요. 김정현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기본이고요.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까지 동시 지원됩니다. 실시간 번역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승객이 와도 소통에 문제가 없어요. 저는 속으로 방콕에서 겪었던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떠올렸어요. 그때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VIP 라운지에서 본 광경이었어요. 김정현 교수의 안내로 들어간 그곳에서는 전 세계 각국의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었는데 각자의 언어로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었거든요. 직원들의 어학 능력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시설 자체의 효율성이었어요. 여기서 체크인부터 보안 검색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평균 대기 시간이 10분 이내죠. 김정현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충격에 빠져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다른 공항들과는 차원이 다른 효율성이었거든요. 제 놀라는 표정을 본 김정현 교수가 말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미 충분히 놀랐다고 생각했는데 더 놀라운 게 있다니요. 동공이 확장되는 걸 느끼며 저는 김정현 교수를 따라 다음 장소로 향했어요. 김정현 교수가 다음으로 저를 안내한 곳은 공항의 운영 통제센터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많은 직원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마치 우주관제센터 같은 느낌이었죠. 여기서 인천공항의 모든 운항이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김정현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벽면의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각종 데이터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날씨 정보, 항공기 위치, 활주로 상황, 승객 흐름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어 작동한다는 점이었죠. 기상 변화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이착륙 스케줄이 재조정됩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대안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제시해주거든요. 김정현 교수는 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드론 기반 활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활주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구역을 차단하고 대체 경로를 제시하죠. 저는 화면 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드론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첨단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김정현 교수가 다른 모니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물 이동 경로도 실시간으로 최적화되어 있어요. 각 화물의 목적지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하죠. 그 순간 저는 방콕에서 겪었던 화물 분실 사건을 떠올렸어요. 만약 그때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화면에서 제 화물편을 추적해 보았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비행기가 착륙한 순간부터 화물이 터미널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거든요. 각 단계별 예상 시간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평균 화물 인도 시간이 방콕은 46분인데 인천은 13분이에요. 김정현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효율성이 가능한 건가요? 김정현 교수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핵심은 통합관리 시스템이에요. 항공기 운항, 승객 서비스, 화물 처리, 보안 관리가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면 다른 모든 부분이 자동으로 조정되죠. 실제로 한 항공편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기상 악화로 인해 착륙이 10분 늦어졌는데 시스템이 자동으로 게이트 배정을 변경하고 승객 안내 방송을 업데이트하고 연결편 정보까지 재조정하는 걸 봤거든요. 모든 과정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세계 공항 서비스 지수에서 인천국제공항이 몇 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시스템 때문이에요. 김정현 교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공항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알람이 울렸어요. 한 구역에서 화물 처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였죠. 저는 긴장했지만 직원들은 매우 침착했어요. 시스템이 즉시 대체 경로를 계산해서 제시했고 불과 몇 분 만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체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백업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거든요. 제가 가장 감탄한 건 예측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과거 데이터와 실시간 정보를 분석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승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직원을 배치하고 추가 게이트를 열어둡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하는 거죠. 저는 속으로 방콕에서의 경험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대응하느라 혼란스러웠는데 여기서는 문제 자체를 예방하고 있었거든요. 접근 방식부터가 완전히 달랐죠. 인천공항이 도착 직후 실시간으로 재편한 화물 이동 경로를 보세요. 김정현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 화물이 최적화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죠. 각 구간별 이동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저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천공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정말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통제센터를 나와 김정현 교수와 함께 공항 내부를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공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설의 효율성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전체적인 설계 철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승객들의 동선, 공간 배치, 심지어 조명까지도 모든 게 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죠. 공항 내 문화전시관 앞에서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의 전통 예술품들이 현대적인 공간에 조화롭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외국인 승객들이 관심 있게 둘러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곳이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여긴 그냥 공항이 아니라 도시 같아요. 철학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김정현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인천공항은 처음부터 단순한 교통 허브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설계되었거든요. 승객들이 머무르는 시간 동안 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의 말을 들으니 지금까지 봤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휴게 공간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편안함과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터미널 한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태국에서 온 정부 관계자 일행이 도착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안온 수리차이를 포함한 태국 교통장관 일행이었더군요. 수화물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나 봐요. 안온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이런 실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하지만 인천공항 직원들의 대응은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불과 몇 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시스템을 통해 수화물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고 신속하게 전달했죠. 저는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온의 표정이 점점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 있던 그가 문제 해결 과정을 보면서 점점 놀라는 표정으로 바뀌었거든요. 특히 직원이 태국어로 사과하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당황스러워했어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 안온은 주변 동료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히 놀라고 있는 것 같았죠. 아마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은 이제야 알게 되겠네요. 며칠 전 방콕에서 인천공항을 비판했던 안온이 이제 직접 경험해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했어요. 아마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김정현 교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고 저는 파리로 돌아갈 비행기를 타기 위해 출국 게이트로 향해야 했습니다. 김정현 교수와 함께 걸으며 하루 종일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와 지금의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출국 수속을 밟기 전 저는 김정현 교수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시스템보다 사람을 봤습니다. 효율보다 배려가 앞서더군요. 정말 그랬어요. 인천공항의 모든 시설과 시스템들이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정현 교수는 특별한 말 없이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죠. 아마 외국인인 제가 한국 공항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된 걸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비슷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경험이 편견을 바꿔주죠. 게이트로 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공항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각 구역의 안내판들, 직원들의 서비스, 승객들을 배려한 시설들. 모든 것에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들이었어요. 휠체어를 탄 승객이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동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과 음성 안내 시스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안내 시스템까지. 정말 모든 사람을 배려한 설계였죠.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시설도 훌륭했어요. 수유실, 놀이방, 아이들을 위한 안전시설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단순히 공간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면서도 느꼈지만 모든 과정이 승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있었어요.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보안은 철저히 유지하는 시스템, 그리고 과정 중에도 승객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직원들의 태도까지. 면세점 구역을 지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무대 같은 느낌이었죠. 탑승 게이트에서 대기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활주로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항공기들이 질서정연하게 이착륙하고 있었어요. 각각의 움직임이 모두 계산되고 조율된 것들이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죠. 그때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말을 걸어왔어요. 일본에서 온 비즈니스맨이었는데 인천공항을 자주 이용한다고 했어요. 이 공항은 정말 특별해요.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탑승 안내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영어, 그리고 불어로도 안내가 나왔죠. 작은 것 하나까지도 국제적인 승객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둘러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인천공항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경유지 정도로 생각했던 곳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하루 종일의 경험이 제 머릿속에서 정리되면서 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승무원이 기내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파리 본사에 보낼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계획했던 단순한 출장 보고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분석 보고서가 되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메일의 제목부터 고민이 되었어요. 인천공항 경험 보고서, 아시아 공항 인프라 비교 분석,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지만 결국 공항이 아닌 철학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 같았거든요. 본문을 작성하면서 저는 오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어요. 무인 통관 시스템, 실시간 화물 추적, 다국어 지원 서비스, 통합 운영 시스템. 하나하나가 모두 혁신적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철학 아래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인천공항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작동합니다. 이 문장을 적으면서 저는 오늘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정말로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치유하고 상황이 바뀌면 자동으로 적응하는 모습이 생명체와 닮아 있었어요. 방콕에서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적어 나갔습니다. 물론 태국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단지 두 공항 사이의 시스템적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죠. 평균 수화물 인도 시간, 언어 지원 서비스, 문제 해결 능력, 예측 관리 시스템. 모든 면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안온 수리차이와의 대화도 언급했습니다. 그가 인천공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실제로 경험했을 때의 반응까지. 저 역시 비슷한 변화를 겪었다는 걸 솔직하게 적었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직접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썼죠.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인천공항의 철학이었어요.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인간 중심적 설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외국인, 어떤 사람이 와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은 물류 허브가 아닌 감동의 중심입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너무 감정적인 표현인가 싶기도 했지만 오늘 제가 느꼈던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었거든요. 실제로 저는 공항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시설이나 기술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에서 오는 진짜 감동이었죠. 메일 말미에는 앞으로의 프로젝트 방향에 대한 제안도 적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물류 네트워크를 재편할 때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효율성 때문만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오늘 저는 공항이 아닌 철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왜 세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메일을 다 쓰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전체를 읽어보았어요. 비행기는 파리를 향해 계속 날아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앞으로 제 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인지, 진정한 효율성이란 무엇인지를 배웠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다음에 다시 한국에 올 기회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경유가 아니라 좀 더 오래 머물면서 한국의 다른 면들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